안녕하세요. 신일고 과학신문부 20510 남지성입니다. 최근 국어 시간에 사람이 죽는 이유가 과도한 출혈이나 상처가 아닌 다칠 때 발생한 통증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보고 진통제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통증의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의 전달을 억제하여 고통을 완화하는데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약성 진통제란 아편에서 유래하거나 합성된 성분으로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약물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내성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이 불가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지속시간에 따라 사방향과 속효성으로 나뉘며 지속성은 만성 통증이나 암성 통증에 사용되고 속효성은 갑작스러운 큰 통증에 사용됩니다. 잘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로는 펜타닐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전신에 작용하는 수용체인 카파 앞형계 수용체, 류 앞형계 수용체, 델타 앞형계 수용체에 결합하며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의 친화성이나 환자의 수용체 바른 종류에 따라 조절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전신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체의 분포와 활성이 변하게 되어 효과의 정도에 미치는 것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약성 진통제는 극심한 통증을 견디기 힘든 순간을 지나가게 해주는 약이기에 약물 투여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을 때만 투여하도록 권장됩니다. 특히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이나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의 경우에는 저용량부터 이용해가면서 투여량을 조절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경구 복용, 주사 투여, 패치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속적으로 환자를 확인하며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부작용뿐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의 불법적인 남용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 환자가 양을 증량하여 복용했다면 이를 소변을 통해 확인하고 추가적인 복용 혹은 불법적인 복용을 의심하여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장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급성이나 만성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이 사용의 이유이자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수술 전 진정을 위한 전신 마취를 할 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발작을 멈추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양, 투여 방식 등을 조절하여 환자에게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단점으로 나오는 의존성도 비마약성 진통제나 항우울제 등의 보조 약물을 같이 복용할 경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의 완화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문제점은 의존성과 부작용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의존성이 있어서 의사들도 장기 투여 시 환자에게 이점을 알리고 남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투여가 중단될 경우 구토, 설사, 호흡 촉진 등 다양한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구토, 불면, 두통부터 심하게는 호흡억제, 기절, 환각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흡억제, 혈압과 같은 부작용은 날트렉슨과 같은 기량제를 투여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서 학생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오남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마약성 진통제는 오남용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방을 해주는 의사와 처방을 받는 환자 모두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올바른 사용을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장단점을 띤 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며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